2023년 10월 30일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5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판결 이행 절차에는 일본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구호 외치면서 기자회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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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현금화 명령 즉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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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발언 바로 들어가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 오늘 기자회견 주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님이신 박서군 대표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역사적인, 사실 인류사적인 판결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대법원 판결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5년쯤 진작에 다 해결됐었어야 되는데 이 온갖 꼼수와 온갖 사법농단들이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5년이 되도록 아직 끝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미 일제 전범기업가 그들을 이 선동하고 있는 일본 정부, 그리고 그에 함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 이 꼼수 방안이 이미 파탄 상태에 들어간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모금을 통해서 이미 저들의 3자 변제 방안이라는 꼼수는 이미 파탄 상태에 도달했다. 파탄 상태 이미 확인된 것이다. 이미 확인된 것을 갖고 지금 대법원이 5년 동안 뭉개고 있었고요. 특히 1심과 2심 판결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원고들이 성소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지 벌써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대법원이 쟁점도 없고, 쟁점이 없어요.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1년 반씩이나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 정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 사법농단을 지금 대법원이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 작년 맞지? 예, 작년에 박진 장관 등이 외무부 장관이 이 대법원에다가 좀 연기해달라고 7월 달이죠. 예,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대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대법원의 지연 작전은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사법부가 농단당하는 아마 이런 꼴 아니냐. 이거는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삼권 분립 원칙을 스스로 아마 파괴하고 있는 아마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빨리 해라. 법대로 하라. 왜 이렇게 끄냐. 사법농단으로 저희들이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게 빨리 해결할 걸 촉구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현금화 명령 사건 말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 벌써 9건의 피해 당사자들만 해도 한 50분, 그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거기에 유족들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 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판결 끝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느냐. 이것도 대법원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저희들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5년의 저음에서 강력하게 국민의 명령, 주권자의 명령을 바랍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장 현금화 명령 법대로 판결하고, 두 번째 9건 대법원에 가 있는 이 판결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 딱 판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결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5년 동안 벌써 판결 원고였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이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움을 해와 주신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5년 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날 원고로서 참여하셨던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 왼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있었던 미쓰비시중공업의 양금덕 할머니 오른쪽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 전에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분에 대한 평생의 인권 회복의 길이 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결도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양성태 사법농단을 넘어서 겨우 판결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금화 절차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또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반성하고 있습니까? 왜 사법주권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에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이제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인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마저 이 판결을 지연시킨다면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 일본 기업, 한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마지막 인권의 보루 대법원마저 이 판결을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킨다면 피해자들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다고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3자 변제 거부한 두 분의 생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유족분들에 대한 현금화 절차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이 대법원을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발언 듣기 전에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법원은 현금화 명령 즉시 판결하라! 판결하라! 네, 사법부가 일본이나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판결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소송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변호사님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임재성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 10월 30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있었던 두 건의 판결, 총 2018년에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그 5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사실 오늘 기자회견 자리는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오늘의 기자회견 주된 취지가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의 판단을 신속히 하여라라는 취지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일본 제철로 강제동원 대신 이춘식 어르신의 특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사건의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의 재항고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에 대해서도 다 불복을 해서 결국 다 패소를 하고, 또 매각 명령 결정에 대해서도 계속 불복을 하다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로 나오냐면 대법원에 2022년 12월 26일 날 제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출은
항고심 판단을 했던 대구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이게 대법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대법원에는 2023년 1월 2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왜 판결이 선고된 지 5년 동안 이렇게 절차가 지지부진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절차가 지지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이 송달하는 서류를 불법적으로 국제 송달 협약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그 서류를 피고 기업 채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선 전혀 송달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일본 제철이 재항고를 하였고 그게 대법원의 서류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송달 쟁점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1월 2일 날 재항고 이유서를 받은 대법원은 이 재항고 이유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정당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사건의 미덕은 신속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압류 사건에서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미 대법원이 선행 판단을 내렸고 송달 절차에 있어서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10개월을 꽉 채워서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들고만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심리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법원이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서 민감한 사건들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선 그렇게 회피할 수 있는 시간도 전 지나갔다고 봅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외관을 띌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거친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이 신속하게 올해 안에 이 매각 명령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이유도 명분도 없이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입니까? 구호 외치면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죽기만 바라는가?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상갑 변호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원 이사장님 발언 듣도록 할 텐데요.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서 동양 같은 돈 받을 수 없다. 윤석열 퇴장하라고 말씀하셨던 적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사정의 시민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1억씩 기금을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중 피해자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하셨던 이국원 이사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지어진 사건이 5년이 되도록 이 모양인 것은 미쓰비시 그리고 일본제철이 스스로 그 길을 텄던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애초에 원고들이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 거듭된 제안마저 뿌리쳤던 것이 누구입니까? 판결도 못 따르겠다. 대화도 않겠다. 미쓰비시 일본제철 그 두 기업의 이 행태를 보더라도 왜 강제집행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 두 기업들이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마치 대한민국의 국정을 모두 책임진 양 자신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채 오버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헌법에 부여된 그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왜 외교를 하려고 합니까? 왜 국제정치를 근심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는 오로지 사법부에 주어진 그 권한만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무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수무책 피해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조속한 판결, 이것만이 피해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판결 이행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도 이 판결 이행 요구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결의하나 김수정 대표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방이 되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나라는 없다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말이 더 귓가에 울리는 날입니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승소 판결을 받은 지 5년입니다. 그 가운데 수십 년의 이 사죄배상 운동은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개인의 기구한 운명 때문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정확한 주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5년 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이 시대의 정의를 따라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법입니다. 법원 역시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대법원 판결대로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5월 광주 기행을 가서 청년 학생들이 들은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 시민들의 투쟁의 과정이 생각납니다. 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재판을 시작하고 일본에 가는 이유는 역사의 힘을 믿었고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몇 점, 몇 패, 몇 승의 포인트 게임이 아니라 이미 5년 전 역전을 한, 승리를 한 이 게임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그것을 회방 놓고 지연시킨다면 그건 역시 승리의 결과로 이 대법원을 심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십 년의 판결의 과정, 수십 년의 투쟁의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이 판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 5년 지나면서 피해자분들이 나이를 많이 100세가 넘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판결 5년을 맞아서 저희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문 낭독에는 이나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과 이현희 결의하나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법원은 응답하라. 왜 판결하지 않는가? 역사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운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다. 나아가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밝혔으며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 부정론에 집착하여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피고 전범 기업 일본제철, 미쯔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에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 대법원을 응답하라. 왜 판결하지 않는가?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들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왜 2018년 이후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한일 관계, 정권의 의도가 중요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저지른 사법농단을 반성하는가?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에 경고한다. 역사의 오명을 피하려면 하루빨리 판결하라.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제3자 변제 공탁 시도는 이미 파탄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피해자들과 손잡은 시민들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네, 입장문을 이제 전달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기자회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제3자 변제 파탄났다. 판결 이행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 실현하자.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한다. 대법원은 즉시 판결하라. 판결하라.